안녕하세요. 산 따라 물 따라 여행을 즐기는 권쌤입니다. 진시황 무덤을 복원해 놓은 진시황 지하궁전 앞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진시황이지요. 지하궁전 앞에는 돌사자가 아닌 병마용이 지키고 있군요. 진시황릉은 유물이 손상될까봐 아직 발굴하지 않았는데요. 적외선 투시 등으로 내부 구조는 어느 정도 파악했답니다. 그걸 바탕으로 구성해 놓은 것이 진시황 지하궁전이지요. 후대에 진시황릉을 발굴하면 세계사가 바뀔지도 모를 겁니다. 진시황릉의 내부 구조는 모형이긴 하나 어마어마합니다. 진시황은 자신의 무덤을 아예 지하궁전으로 지었습니다. 지상의 황궁처럼 조성하여 죽어서도 황제로 영생하고 싶었지요. 황릉이 너무 커서 오랫동안 산인 줄 알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벽면에는 벽화와 조형물로 당시 시대상을 꾸며놓았습니다. 천하를 제패한 시황제의 위엄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진시황이 잠들어 있는 지하궁전 중심부 모습이군요. 불로장생을 꿈꾸었던 진시황의 욕망이 묻힌 곳이겠습니다. 만리장성을 쌓는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었고요. 여기는 죄수들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나 봅니다. 이제 진시황릉을 가까이 보기 위해 지하로 내려갑니다. 모형이긴 해도 무덤으로 들어가려니 기분이 묘한데요. 조명마저 어두워서 어째 으스스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무덤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공연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커다란 관 속에는 영원히 잠든 진시황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하 벽면에도 진시황의 일상 모습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어차피 모형인데 조명이 좀 더 밝았으면 좋겠네요. 정확한 고증에 자신이 없어 어둡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원전 246년에 70만 명을 동원하여 진시황릉을 짓기 시작했고요. 능묘는 37년이나 걸려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무덤 하나를 위해 수십만 명이 희생된 것이랍니다. 아무튼 진시황은 허망하게 죽었지만 그의 무덤은 남아있네요. 다음 여정지는 진시황을 지키고 있는 병마용갱입니다. 아마도 서안 여행에서 가장 큰 볼거리 중에 하나이겠는데요. 병마용갱 가는 길목에는 거대한 진시황 동상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첫 번째 황제라는 뜻의 시황제로 자칭했지요. 입구에는 각지에서 모여든 관광객으로 엄청나게 붐비네요. 병마용갱으로 가려면 2번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답니다. 병마용이란 진시황릉에 넣어둔 흙으로 빚은 호위무사를 말합니다. 1974년 중국의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거대한 규모와 정교한 병마용갱은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4개의 갱이 발굴되었으며 발굴은 지금도 진행 중이지요. 주차장에서 1km 남짓한 거리를 걸으니 입구가 있습니다. 여권을 스캔한 다음 병마용갱 광장에 들어갈 수 있네요.
가이드로부터 병마용갱 설명을 듣고 곧장 출발했습니다. 인파에 밀려 제1호 병마용갱 건물로 들어섰는데요. 최근 웬만한 중국 명소는 관광객들로 만원 사례를 이룬답니다. 병마용갱의 엄청난 규모와 탐방객 수에 놀라게 되는군요. 2000년 전에 이걸 만들었다니. 중국은 스케일 하나는 알아줘야겠습니다. 실제 사람 크기대로 만들어 평균 크기가 180cm라고 합니다. 병마용의 병사들은 놀랍게도 똑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다는데요. 머리, 몸통, 팔, 그리고 다리를 각각 제작하여 결합하였지요. 제각기 다른 얼굴을 위해 8종류의 틀이 사용되었고요. 다른 부위도 각기 여러 종류가 있어 이들을 조합했지요. 다리 부분은 대부분 동일한 형태의 틀로 대량 생산했답니다. 기본형의 수염 등 세부적인 변형을 가해 개인마다 다르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병마용하고 거리가 있어 자세히 확인할 수가 없네요. 병마용갱이 이 정도라면 진시황릉의 규모는 짐작조차 못하겠군요. 제1호 병마용갱에서 나와 제3호 병마용갱으로 갑니다. 제3호 병마용갱은 1976년 1호 용갱의 25m 지점에서 발견되었지요. 3호갱은 520제곱미터로 가장 규모가 작고 지휘본부로 추정되는데요. 건축 형태가 매우 특이해 내부 구조가 오목할 요자로 같았답니다. 네 마리 말이 끄는 전차 한 대와 68명의 병사가 출토되었지요. 흙 속에 묻혀있는 모습 그대로 병마용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장교 병마용은 긴 스카프가 있고 일반 병사와 크게 만들었지요. 마지막으로 2호 병마용갱으로 들어갑니다. 1호 병마용갱에서 동북쪽으로 약 20m 떨어져 있는데요. 길이 124m, 넓이 98제곱키미터에 달합니다. (1호갱은) 좌군, 2호갱은 우군, 3호갱은 지휘부에 해당합니다. 4호갱도 있으나 완성되지 못한 채 비어있다고 합니다. 진시황은 죽어서도 황제가 되고자 군사들을 배치한 것이지요. 유리상자의 속에 병마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병마용을 가까이서 보도록 배려한 것이지요. 보면 볼수록 용병의 사실적 표현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병마용은 원래 채색된 상태였으나 발굴하자 금방 바래졌답니다. 20가지 색조를 쓴 것으로 추정되나 공기로 인해 손상된 것이지요. 남은 채색은 병사의 갑옷 뒷부분의 갈색이 유일하답니다. 이런 이유로 병마용갱 발굴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옥으로 만든 멋진 공예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옥공예품을 전시하는 줄 알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요. 옥공예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촬영금지 구역이라네요. 결국 쫓기다시피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알 수 없는 사후 세계를 위해 거대한 화상을 만들었는데요.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의 힘이 유물로 남아 전해지는 셈이네요. 진시황의 욕망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였을까요? 이로써 언론 매체로만 보던 병마용갱 탐방을 모두 마쳤네요.
건물에 사람들이 오가길래 찾아가 보았습니다. 여기도 옥제품 판매점이라 급히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도 옥을 다루는 솜씨 하나만은 알아줘야겠군요. 병마용갱은 진시황의 사후세계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워낙 규모가 방대하여 유물조사에만 많은 시간이 걸린답니다. 병마용을 보지 못했다면 진정한 중국 여행이 아니다. 중국 문화에서 병마용이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얘기이지요. 가게 앞에 있는 거대한 병마용이 눈길을 사로잡네요. 병마용은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중국 어딘가에는 엄청난 또 다른 유물이 땅속에 묻혀 있겠지요. 이제 진시황이 잠들어 있는 진짜 진시황릉을 찾아갑니다. 진시황릉은 관이 있는 매장실은 아직 발굴되지 않았고요. 현재 외성과 내성 부분을 조사 발굴 중이라고 합니다. 발굴되지 않는 상태라 볼만한 유물은 기대할 수가 없네요.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은 진시황제릉의 영역인데요. 내성 둘레 길이만 2.5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면에 보이는 커다란 동산 전체가 진시황릉이지요.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산 이상도 이하도 아니네요. 진시황릉에 왔다는 인증샷을 남겨봅니다. 마땅히 볼만한 것이 없어 잠시 쉬었다가 돌아갑니다. 진시황은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는데요. 분석행유를 일으킨 폭군이라는 비판도 받는 인물이랍니다. 외유중 50세로 사망하자 4년 뒤에는 진나라도 멸망했습니다. 진시황이 누린 부귀영화는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의 무덤과 병마용은 오랫동안 남아있겠네요. 표지석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3일째 관광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군요. 내일은 화산을 간다니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습니다. 권쌤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